여러분들 네, 상호 학생 이 슬라이드 보이나요? 목소리도 들리나요? 네, 그러면 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비디오도 하는 김에 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UTD에서 복수하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대학원에 와 있는 발표자 이상호라고 합니다. 이제 복수하기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가 처음이라서 좀 떨리긴 하네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소개시켜드릴지 목차를 설명해 드리면은 처음에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교환학생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몰라서 복수하기에 대해 전반적인 거랑 이제 제가 더 복수하기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팁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복수하기를 어떻게 좀 즐기고 좀 알차게 보낼 거 있는지랑 이제 마지막으로 복수하기 프로그램의 이제 장점들이나 이제 어떤 것들이 되게 좀 저한테 좋고 어떤 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이상호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지금 경북대학교 전자공학에서 2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서 이제 전기공학으로 이제 학부를 마친 다음에 성공적이게도 이제 조지아 공과대학교 이제 디바이스 분야 나노테크놀로지에서 지금 석사를 진행 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먼저 그 교환학생 분들에게 살짝 이제 죄송한 인사를 드리고 일단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복수하기 위주로 준비를 좀 빡세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어 준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데에서는 복수하기 준비생들이 좀 잘 준비하실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들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복수하기에 대해서 일단 출국 전에 대해서 먼저 팁 같은 걸 좀 드리자면 이제 복수하기는 transfer,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해서 편입으로 입학을 새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ransfer 어플리케이션이 최대한 빨리 성공을 해야지 아마 100% 성공하실 거고 이제 최대한 그 대신에 최대한 빨리 성공을 해야지 이제 추가적인 좀 안정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트랜스퍼 어플리케이션을 제일 먼저 신청을 하시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통 기숙사 신청 이제 하시는데 부담감 없으시게 이제 기숙상을 제일 먼저 신청하셔야 되는데 보통 미국은 아마 first come first serve가 많아가지고 먼저 처음으로 빨리 신청하는 순서대로 이제 순번이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기숙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숙사 신청이 안 되시거나 만약에 힘드신 경우에는 오프 캠퍼스라고 이제 학교 기숙사 외에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은 좀 저렴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방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보증인을 이렇게 구해서 도착을 하고 보증인을 구해야 되는지 이런 데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분들 중에서도 다 모든 걸 다 완료시켜놨다 생각을 했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파트먼트에서 리젝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기숙사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한국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조교님이 계시지만 미국 대학교에서는 조금 더 자기가 졸업을 하거나 이제 수강표 신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거나 제안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불가능하니 다른 방법을 모색해 오라고 같이 졸업이나 수업을 듣는데 도움을 주는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하여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랜스퍼 크레딧이라든지 그러니까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북대에 들은 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사전조사를 먼저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서
만약에 수업을 제대로 신청 못하거나 이제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학교 측이 요청을 이제 해야 되고, 누가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인지 이제 개인 정보가 이메일이나 연락처 같은 거 얻어야 되는데, 보통 미국 학교들이 되게 좀 불친절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연락을 잘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데 이제 네임, 라스트 네임이 만약에 리다 하면은 L에 관련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요청하시면, 그렇게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요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빠르게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에 있는 경북대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모두 다 한글과 영문실 그 강의 계획서를 올려놓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영문 강의 계획서를 출력해서 받아놓는 것,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과목에 대해서 영문 강의 계획서를 출력하거나 받아놓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아까도 말했듯이 복수하기에는 편입으로 새로 입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북대에서 받았던 모든 학점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상에서 학교 측에서는 실러버스 그 강의 계획서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를 미리 출력해서 받아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간과 여건이 됐고 이거는 이제 가서 좀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서 이제 학교 이름 입력하시면은 보통 이전에 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 입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계신 한인 학생회분들이 이제 학생회나 이런 데서 오픈 채팅방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에서 많은 정보가 교환이 되고, 그리고 가서도 이제 픽업 서비스나 아니면 이제 미리 홈스테이 같은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한 만약에 보통 입학을 하기 전에 2주 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숙사나 오프 캠퍼스나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호텔에서 묵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학교에 기독교 관련 학교 단체들이나 아니면 한국 학생회에서 템포러리 스테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통해서 조금 좀 편하게 미국 생활 적응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복수하기 준비를 출국 전에 마치시면은 예, 이런 멋있는 광경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UTD에서 학교를 찍었었는데, 이거는 보시는 대로 제가 다 순수 찍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이제 캠퍼스 라이프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 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느끼는 게, 아카데미컬 어드바이저를 아까 미리 연락을 받아서 미리 서류 처리 좀 하셨다면은 이제 제대로 만나서 수강 신청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편입생이기 때문에 학점 이적 및 수강 신청이 빨리 준비해야지 아마 제 원하는 시간에 이제 신청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국은 전체가 한 번에 열리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많이 들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제일 처음 들어가면은 미리 모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이 완료되어 있고 그 남은 수업들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강 신청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만나면 제가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텍사스 같은 경우에서 UTD로 오실 분들은 텍사스 영어 자체 시험을 한 번 더 치르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 날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일찍 오셔도 한 2번, 3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좀 하시고 오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인데, 이것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뭐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커뮤니티 칼리지는 미국의 전문대학교로 말하기 힘들지만 이제 2년제 대학교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2년제 대학교를 등록을 왜 하는지는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전공 수업 외에 이제 교양 수업 몇 개를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서는 History and Rhetoric, 그러니까 영어로 글을 쓰고 영어 문학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학점을 받기가 상당히 힘든데 보통 미국의 많은 대학교들에서는 여기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몇 학점까지는 이거를 패스페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졸업이 좀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은 커뮤니티 칼리지를 먼저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보통 이제 전공 12학점 들으시고 이제 CC 3학점인 6학점 정도 들으시는 거 이제 확인 드릴게요. 이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로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지금 코로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방 접종 확인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스튜던트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 수강 신청에 제일 큰 지장이 없고 잘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장. 일단 복수학은 즐기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제가 찍어 놓은 이제 친구들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시면은 되게 행복하고 되게 재밌고 이제 어떤 연구실에 가 사진을 찍고 수업을 듣고 한 수업 사진들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만 있으면 대학생이 조금 아쉬우니까 이제 다음 장면에서 보시면 네, 이제 이런 파티들도 즐기고 되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가끔씩 이런 풀파티나 아니면 술 마시는 데 가서 회포도 한번 푸시고 외국 문화도 한번 즐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이제 다음 장에 가시면 네, 이제 간단하게 즐기는 법을 먼저 드리자면 미국 생활 즐기고 싶다면은 일단 동아리를 먼저 타는 걸 필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은 수업에서 친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은 그 수업에서 친해지는 것보다 수업은 수업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다음에 진짜 친구는 이제 스포츠나 게임, 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진짜 친구를 만난다면 오래되고 오래가고 재미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혹시 이런 스포츠 게임 학교 동아리도 나 인싸력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그릭 렌터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페터니티랑 솔로리티라고 이제 그릭스 문자로 된 동아리들이 학교 참여하신 이제 몇 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동아리들의 최고 목적은 소셜라이징이고 친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로 가시면 이제 학교에서 잘 놀고 좀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생활을 한번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은 이런 동아리에 가입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통 모든 학교에서 개강하고 첫 주에 웰컴 위크라고 있을 거예요. 그럼 웰컴 위크에서는 이제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 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통 보여주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웰컴 위크를 통해서 오거나이징을 확인하고 거기서 참여하는 것들이 좀 더 있으면은 미리 학교에 적응하는 데 좀 더 편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복수학이라는 거는 거기 가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그다음 거기서 많은 걸 얻고 그거를 발판으로 더 좋은 미래를 가는 하나의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은 이제 더 많은 연구 기회나 아니면 한국의 학부에 있으면은 경험하기 힘든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도 이제 실제 연구에 참여를 했고 이제 클린룸이라고 디바이스 공정을 하는 보통 학부생이 들어가기 힘든 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런 많은 연구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복수하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 기회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만 이런 연구 기회를 잡기가 보통 교수님들을 컨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이제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오피스에 많이 찾아갔을 때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교수님 연구실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교수님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것
들어서 친해지는 것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이거 약간 팁인데 경북대에서 들은 모든 과목을 다 트랜스퍼 하지 마시고 이제 몇 학점을 좀 놓았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힘들 때 한 번씩 끼어 들어가면서 이제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엔 오피스 아워가 많이 열려 있진 않지만 미국엔 오피스 아워가 마저 열려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친해지고 더욱더 좀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교수님 오피스 아워를 찾아가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교수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제 답 같은 것도 그냥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음 장, 네. 복수하기 장점으로 대학원을 먼저 설명하자면 처음에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복수학이란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지아텍이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하지만 제가 제 복수학이 학생들 중에서 제일 잘났냐? 그거는 확실히 아니에요. 저보다 더 좋게 더 좋은 기회를 잡은 선배들도 많고 더 많은 좋은 학교들 간 선배들이 많습니다. 또한 제가 능력이 특출났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데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석학대학원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 장에 왜 이런 학교에 대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대학원을 좀 가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 학습 기회에서 영어 성적, 인턴이 있다면 좋겠고 연구 기회가 있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기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에 비해서 미국 대학원이 학부생이 연구할 기회를 많이 오픈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복수하기로 오게 된다면은 많은 연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상대평가고 미국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학점을 받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점이 거의 만점에 가까웠고 다른 선배들은 거의 모두 다 만점이었지만 이제 한국의 저의 학점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노력을 조금만 하신다면 학점 관리에 대해서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그다음 학교 자체에서 학습 계획서라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첨삭해주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성적은 최고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여기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토플을 대학원 갈 때 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대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또한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제 GRE도 보실 필요가 없을 경우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오시면 영어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인턴 기회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미국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미국의 엄청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회사들은 공채를 뽑지 않고 보통 경력직이나 아니면 상시 채용을 하신다는 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상시 채용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실력 플러스 인맥입니다. 어떻게든 커넥션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들어간다라는 건 거의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 있으면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학교 선배들의 이제 이런 코칭이나 아니면 커넥션을 만들어서 추천을 해준다는지에 대해서 많은 과정을 얻을 수 있어요. 실제 경영분들은 미국의 빅4라고 해서 가장 큰 회사 4곳에서 이제 취직할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요. 실제로 저번에 간 제 동기 한 명이 지금 어제 딜로이트라는 미국 4대 회사에 신청 지금 고용이 됐다고 저한테 어제 연락 와서 자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UTD 같은 경우에는 TI에서 만든 학교라고도 유명한 만큼 이제 TI에서 많이 채용을 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미국의 굵직굵직한 회사들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노력만 하시면. 그 다음에 이걸로 저희 프리젠테이션은 간단하게 마치고 제가 생각한 걸 다 정리를 다 못 해드린 것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뒤에 Q&A 섹션에 가서 좀 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복수하기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질문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요거 그 이제 UTD 이제 상호 학생은 미국 텍사스 달라스 대학 갔다 왔으니까 그게 관련된 좀 스페시픽한 질문도 괜찮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Q&A 여기 채팅방에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혹시 네. 네. 학부와 석사를 모두 미국에서 하셨는데 차이점이 있나요?라고 물으셨는데 어떤 혹시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학부와 석사를 모두 미국 그냥 제일 큰 차이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하시면은 질문 대답을 하자면은 일단 교수님들 간의 수업 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수업 시간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그냥 모르는 걸 질문하고 특히 공대라서 배우는 건 큰 차이가 없지만 조금 더 교수님과의 인터랙션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그다음 학부와 석사 모두 다 연구에 대한 기회가 훨씬 더 열려 있다는 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편입 두 번째 질문으로 편입생도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많나요를 하셨는데 일단 UTD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한 1,000불 정도 이상을 받으면은 이제 인스테이트로 바꿔주는 장학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점이 3.75 이상이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신청을 하시면은 아마 쉽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학금이 전액 장학금은 아니고 아마 인스테이트로 바뀌어서 그래도 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제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신주현 학생 복수학위생 간 문과생들도 많았나요? 라고 해요. 근데, 사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경상대, 경영학부, 아니면 경제통상, 정치외교 이렇게 조금, 좀 국한된 몇몇 학과에 좀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IT대가 제일 많고요, 복수학위로 파견 가능한 학과는. 그래서 요 학과가 아니면 사실 실질적으로 복수학위는 가긴 좀 어렵고 저희가 복수학위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학술교류 협정을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맺으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될 예정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아 학생의 질문은 상호 학생이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의 꿈이 일단 교수이기 때문에 일단 복수하기로 가서 이제 해외 대학원을 가서 이제 박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수하기 좀 더 미국 대학원을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복수하기를 가는 게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외국 취업 때문에 간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두 개에 대해서 모두 다 큰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발생한 체류 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딱 말씀드리긴 힘든데 제가 사용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좀 도시락 좀 아껴서 산 경우라서 차도 없었고 이때는 그래서 학교 등록금은 한 8,000불에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9,000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저는 1인실에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한 1,000불이지만 만약에 두 명이서 한 명을 룸메이트를 구한다면 한 700불까지 내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한 달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생활비 같은 거 너무 개인적인 상황이라 개인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단정을 짓기 좀 힘들 건데 물가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연대나
자연대에서도 많은 복수학이 진행을 하나요? 공대나 경영 예시가 아무래도 많아서요 하는데 이건 아마 네, 이거는 저희가 복수학위는 교환학생과는 좀 다르게 본 전공으로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저희 그래서 자연대에는 아직까지 복수학위 체계되어 있는 대학이 없어서요. 공대, 그러니까 IT대, 공대도 다 되는 게 아니라 IT대 전기공학, 전자공학, 그다음에 컴퓨터학부 이렇게 그리고 경상대 경영, 경제통상, 그리고 사회과학대 정치외교 현재까지는 이렇게 복수학위가 체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자공학 네. 네. 전자공학부 석사를 생각하고 계신데 학부 때 외국 대학 경험이 없어서 적응을 못할까 봐 걱정되어 질문 드렸습니다. 혹시 수학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마 질문이 두 개 같아서 외국 학부 때 경험 외국인이 없어서 적응 못할까 봐 걱정돼 질문을 드렸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아마 공대라는 큰 범위에서 배우는 것도 다 외국과 한국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 배우는 질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외국 대학에 경험이 없어 적응 못할까라는 거는 아무래도 교수님과 좀 쉽게 그 질문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하우에 그렇게 자주 찾아가야 되는지도 좀 나중에 알았고, 이제 외국 애들끼리 이제 스터디 그룹 만들고 할 때 그냥 그런 것도 이제 친구들 통해서 조금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라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편입이고 한국 대학교 똑같이 다니기 때문에 편입한 학교도 휴학을 하시고 이제 한국 대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지만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학교에 대해서 계속 다녀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근데 그 휴학 동안에 한국에서 들은 수업을 이제 아마 트랜스퍼하는 건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복수 전공으로 복수학위를 갈 수 없나요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었던 입장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편입생 입장이고 편입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 대학교에 복수 전공 선택할 기회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또한 만약에 미국에서는 electrical engineering과 컴퓨터 엔지니어링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두 개 겹치는 수업이 아마 크게 네다섯 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electrical engineering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 복수 전공을 할 때는 한 네다섯 개만 수업을 더 들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자료 구조나 이산수학 이런 한국에서는 공통으로 듣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 복수 학위를 하기는 그래 그러니까 미국에서 복수 전공을 할 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 학생은 제가 이야기로는 복수 전공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연 학생의 전공이 IT나 아니면 경제, 경영, 그리고 사회대가 아니라서 복수 전공으로 해서 복수학위 프로그램 갈 수 없는가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사실 규정상 본 전공이어야 해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은 받아주지 않고 복수 전공 만들고 있고 본 전공이 그게 매칭이 돼야지만 갈 수가 있고 어, 네, 그 뭐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학과가 또 복수학위가 맺어져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유럽과 미주를 이제 더 확대하기 전에는 이제 중국 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아예 없나요? 상호 학생. 선배 중에 받은 학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은 이제 장학금 선정할 때 성적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이 볼 수 있는 잠재성이나 이제 실력 이제 이제 봉사활동 이런 걸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살펴봐서 이 친구가 미래에 크게 될 인재인지 아닌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은 장학금이 많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소수지만 이제 몇 명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선배 중에서도 그런 장학금을 받는 선배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장학금 이름이 뭔지도 알고요. 근데 이제 그런 장학금을 신청을 하시고 받으면 되는데 아마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준비도 좀 많이 철저히 하셔야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한범 학생 일본은 안타깝게도 복수하기 일본 대학과 복수하기가 체결되어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복수하기로 파견을 원하시면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는 지금 미국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유럽에도 리투아니아, 영국, 폴란드, 헝가리 뭐이 정도가 있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게 이 익명의 참석자분이 이제 국내로 잠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일까요? 우선은 복수하기 프로그램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온 학생들도 있긴 있거든요. 극히 드물지만 중도 포기, 그러니까 뭐 적응이 어려워서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위를 받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1년이라는 그 기간을 수학을 하고 거기에 졸업 요건도 다 맞춰야지 학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한 학기 동안 이수했는 거에 대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가 있겠지만 복수학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 말고 그리고 방학 이거는 때. 약간 방학? 추가적으로 네. 말하는 거긴 한데 지금 아까 이 말씀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친구 중에 후배 중에 한 명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복수하기 도중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잠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미국 돌아가는 거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있나요?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하셨는지 궁금하대요. 저는 영어를 지금도 모두에게 말하지만 정말 못하고요. 아마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이 어눌한 한국말을 하면은 이제 모두 다 잘 알아듣고 잘 대답해 주시지 교수님이나 친구들한테 영어를 좀 못한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저희 수준에 맞춰 잘 얘기해 주시고 보통 공대는 영어와 실력이 별개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어가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학점으로 가셨나요? 했는데 저는 한 90학점 정도, 근데 제 때는 전자공학부가 졸업학점이 150학점이라서 한 90학점 정도 듣고 미국에 갔던 것 같습니다. 학점이 혹시 성적 평점을 평점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근데 복수하기에서는 아마 학교에서 제시한 미니멈 맞추셔도 충분히 입학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복수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전체 프로그램 설명에서 들으셨겠지만 그 미니멈 그 학점 평점만 이상이 된다면 모두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다만 되게 이제 좀 경쟁률이 높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환산표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변환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정말 레벨이 높고 학생들 경쟁률이 정말 높은 학교라면 학점이 좋은 게 평점이 좋은 게 좋겠죠. 그래야 전체 환산 점수가 높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지원은 저희 미니멈 평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은 아마 학점이 큰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상호 학생의 그 복수하기 온라인 멘토링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교환 학생을 다녀온 정진원 학생의 그 수학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학생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온라인 멘토링 발표를 맡게 된 신문방송학과 인력학번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2021년 1학기에 영국 프레스턴에 위치한 센트럴 랑카셔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환 생활 경험을 조금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각각 왜 교환학생인가, 교환학생 준비, 교환생활로 얻은 것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 비용, 경험, 학업 이렇게 세 가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제가 교환학생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환 생활로 얻은 것들을 친구들, 여가 활동, 견문, 여행, 학업 이렇게 5가지로 추려봤고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왜 교환학생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약 일주일 동안 영국 그리고 스위스를 여행하는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런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촉박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유럽을 여행하기에는 시간이나 돈이 되게 촉박한데 이제 주변에서 저도 교환학생을 추천해 줘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일단 국제교류처에서 정착지원금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아시아권은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교환학생을 가는 쪽이 훨씬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경험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신입생 때 인간과 자연이라는 교양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외국에 그냥 여행을 하는 것과 거기서 현지에서 직접 살아보는 건 아주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직접 가서 현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그 문화를 직접 느끼고 또 그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학업인데 제가 사실 처음에 교환학생에 지원을 할 때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교환학생을 갔다 온 지금은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환학생을 가는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제 과가 신문방송학과인데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배울 수 없는 수업들을 이제 해외 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센트럴 랑카셔 학교에서 이제 책 편집자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을 하나 들었고 또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수업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스를 제작하는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교환학생을 준비하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환학생이 되려면 우선 국제교류처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시고 지원하셔서 선발이 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교환학생 지원서가 있는데 이거는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출력하시면 되고 또 영문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도 인터넷 증명 발급 사이트에서 이제 출력하시면 되고 외국어 공인 성적표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처 홈페이지에서 그 각 대학마다 기준 성적이 다 있는데 그걸 확인하셔서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영문 수학 계획서인데 이건 국제교류처 IWC라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W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레터 가이드에
들어가셔서 밑에 보시면 영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걸 참고를 해서 여기서 설명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해서 작성했습니다. 영문 수학 계획서 같은 경우는 학업 배경, 지원 동기, 지망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서 들 수업들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학업 배경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떤 전공 공부를 했는지 서술을 하시고, 지원 동기는 파견교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서술을 하고, 또 이제 지망학교는 5개까지 이제 쓰실 수 있는데 보통 한 학교당 한 문단씩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망학교를 쓰시면 그 학교에서 들 수업들을 따로 조사를 하셔서 계획서에 담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 선택할 때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과 그에 맞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본격적으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린 지도입니다. 제가 있었던 프레스턴이라는 도시는 여기 이쯤에 있는데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가는 주 목적이 영국을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많은 견문을 쌓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으로 여행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프레스턴으로 갔습니다. 보시면 여기 리버풀이랑 맨체스터 같은 대도시들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갈 수 있었던 학교 중에 여기 뉴캐슬에 있는 노썸브리아 대학교가 또 있었는데, 제가 블로그 글을 찾아보니까 이쪽 지방 영어 악센트가 굉장히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서 프레스턴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교환학생에 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채워서 대학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인 성적표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제 영어권 대학교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토플이나 IELTS 같은 시험을 치셔야 할 텐데, IELTS 같은 경우는 또 생소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응시료는 약 26만 원으로 비슷하고, 토플 같은 경우는 특징이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고 이게 난이도 자체가 대학 강의 내용이라서 이제 토플에서 그 기준 점수를 맞춘다는 거는 실제로 그 대학에서 그 영어로 수업 듣기에 지장이 없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재응시할 때 이전에 쳤던 토플 성적보다 월등히 성적이 올랐으면 국제교류처에서 응시 비용 지원금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단점이 일단 단기간에 점수가 내기가 어렵고, 또 스피킹 시험도 컴퓨터로 치게 되는데 이제 컴퓨터실 안에서 한꺼번에 그 스피킹 시험을 보기 때문에 녹음하기 위해서 소리를 엄청 질러야 하고, 또 옆 사람이 이렇게 영어를 엄청 유창하게 말하면 거기 또 자기 페이스가 말려서 스피킹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는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그런 점이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IELTS는 이제 수기로도 시험을 볼 수가 있고, 특징이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이렇게 신분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권을 지참해야 응시가 가능하고, 전반적인 난이도가 토플보다 개인적으로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킹의 경우 이게 바로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 일상 회화에 초점이 맞춰져서 특히 더 쉽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제 컴퓨터나 수기 방식이나 상관없이 스피킹 시험은 그 시험관과 1대1 면담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말하는 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컴퓨터보다는 좀 더 수월했던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찾아보기로는 국제교류처에서 그런 어떤 지원금 같은 게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준비하실 때 IWC에서 라이팅 로드맵 수업을 같이 이수하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환학생 지원 시 이수를 하면 서류상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권의 경우 이제 어차피 어학시험에 쓰기 말하기 과목이 있어서 이제 같이 준비하면 어학시험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IWC 멘토로부터 영문 수학 계획서를 첨삭받을 수 있고,
어차피 정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교환학생 지원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교환학생 지원 전에 신청해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교환학생 서류를 제출해서 선발이 되면 국제교류처에서 노미네이션이라고 이제 파견교 측에 학생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견교 측에서 이제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Incoming Korean Exchange Application이라는 지원서, 그리고 영문 성적표, 공인 영어 시험 성적표, 여권 사본을 파견교 측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허가가 나게 되면 이제 보통 비자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다를 텐데, 저는 그 영국의 경우에는 한 학기, 그러니까 6개월간 머무를 때는 비자가 따로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파견교 측에서 수강 과목 리스트를 보내주면 전공 필수 이수 학점이 아마 그 파견교에서 듣는 학점의 3분의 2가 전공이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 잘 맞추셔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 인정의 경우 학과장님께 이 수업을 파견교에서 들을 건데 전공 인정이 되는지 이메일로나 이렇게 여쭤보시고 확인을 받아서 국제교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그 파견교 캠퍼스 안에 있는 기숙사나 아니면 사설 기숙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입국 시에 그 계약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하셔서 입국해야 합니다. 그 외부 장학금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재단 장학금, 그리고 아셈듀오 장학금이 있는데요. 제가 지원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장학금은 취소가 됐고 아셈듀오 장학금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셈듀오 장학금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딱 한 번 5월에 모집을 해서 2학기에 가는 교환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원을 해서 선발이 돼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잘 다녀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셈듀오 사무국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그 온라인 신청서가 있는데, 이거는 국제교류처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여권 사본, 영문 성적표가 필요합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모티베이션 레터인데, 이것도 영문 수학 계획서와 성격이 비슷하고, 제가 이제 찾아보기로는 이 novelresume.com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이제 모티베이션 레터가 뭔지,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가장 좀 깔끔하고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이트 설명을 참고해서 모티베이션 레터를 썼고, 저는 이제 서론에 교환학생이 지원한 동기와 목적을 담았고, 본론에는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준비한 것과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를 서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준비한 것에는 제가 이제 교양 수업 중에 영국의 역사와 문화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걸 들은 걸 썼고, 또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영국에 가면 BBC에 견학을 하겠다. 제 전공이 신문방송학과니까 약간 그런 취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는 이 앞서 썼던 것들을 바탕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의 계획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티베이션 레터를 쓰실 때 이제 본인 전공 위주로 쓰시면 좋고, 또 최대한 이게 설득하는 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쓰셔야 합니다. 저도 이걸 쓸 때 이제 국제교류처 선생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국제교류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요청하시면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첨삭을 많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국 전 준비인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국 서류는 저는 이제 비자가 필요 없었고 그 파견교 측으로부터 Letter of Acceptance라는 서류를 받아서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그런 공부를 한다고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SVB 오퍼 레터나 뭐 STV 뭐 이런 식으로 비자 오퍼 레터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파견교 측에 요구를 하셔서 비자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국가에 갔다가 다시 여행을 갔다가 다시 입국할 것을 대비를 해서 여러 장 출력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계약서를 출력해서 이곳에 있는 동안 여기서 머무를 거다라는 걸 증명해 주셔야 하고 또 제가 출국 티켓이랑 영문 잔고 증명서는 물음표를 쳤는데 영문 잔고 증명서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동안 물은 적이 없었는데 제 계명대학교 친구 중에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가 있는데 계명대학교 학교 측에서 영문 잔고 증명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국 티켓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영국에 6개월 동안만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나갈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출국 티켓이 필요하다는 블로그 글을 봤었는데 제가 입국할 때는 이런 걸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학생증인데 국제학생증을 만들면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꼭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비바지 체크카드가 이제 이게 혜택이 ATM 수수료가 무료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이걸 연동해서 만들었고 또 2만 원인가 3만 원을 더 내면 유스호스텔 회원 그 번호까지 이렇게 찍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스호스텔이 6인실, 8인실, 뭐 16인실 이런 식으로 도미터리 형식으로 싸게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이용할 수 없어서 없었고 이제 유스 호스텔 이용할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편은 그 키세스라는 사이트가 유학생 전용 사이트라서 전문 사이트라서 이제 가장 저렴한데 학생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경우는 저는 이제 비바엑스라는 카드가 ATM 수수료, 결제 수수료 모두 무료여서 만들어서 갔는데 입국하고 보니 현지에서 몬조 체크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했던 게 더 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비바엑스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할 때마다 영수증에 서명을 했어야 했는데 몬조 카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을 때 그 질병 관련된 보장 내용은 어떤 보험이든 코로나 때문에 다 축소를 시켜놔서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자신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험은 그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면 꼭 보험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입국 규정 같은 경우는 이것도 뉴스나 그 국제교류처 홈페이지란다. 그 카페 그리고 또 대한항공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런 입국 규정이 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걸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출국 5일 전에 영국 입국 규정이 바뀌어서 급하게 PCR 테스트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 및 사본은 여권 분실 시 대비해서 꼭 들고 가셔야 하고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은 모두 이메일로 보내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교환 생활로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들, 견문, 학업, 여행, 여가 활동 이렇게 5가지로 줄여봤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서로 이렇게 그 코로나 관련 규정이 뭐 자가격리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원 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업데이트되는 걸 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면서 그렇게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뭐 인원 제한 규정 이런 걸 락다운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이 완화되면서 같이 농구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여행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이 아이반이라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센트럴 랑카셔 가시는 분들은 그 이분이 더 글로브라고 해서 커뮤니티 행사를 주최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센트럴 랑카셔 대학교에 가시는 분들은 좀 쉽게 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제 주변에 기타를 잘 치는 지인을 또 사귀게 돼서 기타도 배우고 또 영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자격증이 필요한데 아마존에서 드론을 사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고 드론 자격증을 따서 그 코로나로 밖에 그 나가는 활동이 제약돼 있는 동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또 이거는 제가 들었던 수업인데 먼저 이제 편집자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에서는 따로 이렇게 시험을 치고 그리고 레포트를 쓰는 걸로 평가를 받았고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수업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만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셀프 평가하는 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SNS 뉴스를 만드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스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셀프로 평가하는 레포트를 작성하는 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 프레스턴 커뮤니티 트랜스퍼라고 지역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캠퍼스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취재를 해서 뉴스를 제작한 것입니다. 제가 원래 그냥 여행을 갔다면 이런 것들이 남지 않았지만 교환학생으로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배우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했던 것들이 다 남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여행도 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영상은 그 체스워스 가든이라고 에덴서라는 작은 마을에 신분이 공작이거든요. 공작 소유의 엄청 거대한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로인데 이 미로도 그 되게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 미로에 가서 영상을 찍은 거고 중간에 있는 장소는 영국 남부의 세인트 마이클스 마운트라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가보고 또 런던에서 지금 타워 브릿지를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보트가 우버 보트라고 런던에서 런던 패스를 끊으면 뭐 3일치 5일치 이런 식으로 끊으면 우버 보트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런던 관광지들도 이렇게 세트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카본 클럽이라고 예전에 비틀즈가 공연했던 그런 장소에 가서 공연도 보고 또 런던에 있는 그 손하임 극장이라고 100년도 더 된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레미제라블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영상은 그 에딘버러에 있는 웨이벌리 기차 정류장에서 버스킹 장면을 찍은 건데 영국에는 되게 버스킹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봤던 버스킹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버스킹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여행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의외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지에 오히려 더 없었고 그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여행도 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TMI이긴 한데 그 잉글랜드 물은 되게 석회수가 많이 섞여 있어서 되게 맛없는데 스코틀랜드 물은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라고 해서 이거는 영국 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것 같은데 일단 학생 등록으로 그 아마존 프라임을 6개월 동안 누릴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영국 석사 학위를 직접 하고 있던 친구에게 들은 건데 영국에서는 석사 과정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마다 전공마다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티켓인데 영국에서 식당 웨이터를 부를 때는 소리 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려서 눈짓으로 부릅니다. 또 이거는 또 런던에서 블랙캡은 아무리 급해도 안 타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타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10초에 800원 정도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차 그 표를 예매를 했는데 기차를 못 탈까봐 런던 히드로우 공항에서 유스턴 기차역까지 40분 동안 블랙캡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16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래서 블랙캡을 런던 가시는 분들은 블랙캡은 눈으로만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들 좀 간략히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교환학생이 처음 됐을 때 코로나가 많이 악화돼서 주변에서 교환학생 취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주변에서 교환학생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한 번 연기를 해서 교환학생을 갔는데요. 저는 그 교환학생 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가 터졌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이제 그 막상 갔다 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환학생에게 있어서 그 세계적인 전염병이 엄청 치명타잖아요. 치명타인데 왜냐하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약이 많이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아주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레미제라블 볼 때 그 눈에 들어와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레미제라블 트렌드 마크인 코제트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피켓을 이제 직원분이 드셨는데 마스크 쓰라고 말이죠. 그래서 원래라면 제가 이제 뮤지컬을 볼 수도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막 걱정을 안 해도 됐겠지만 코로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피켓 코제트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도 그런 상황도 보고 이런 게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고 또 성공적으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제교류처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겠지만 저도 그 교환학생 준비부터 교환학생 실제로 가서 생활할 때까지 최대한 이제 많이 기록을 하려고 블로그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뭐 블로그 가서 찾아보시고 또 뭐 따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